높습니다. 대기. 자. 아 이름 써놓으라니까. 틀린 거는 항상 붙여 써놓고. 그렇지? 이렇게. 자수가 하나도 안 써. 응? 잠깐만.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얘만 동사원형으로? 틀렸어요. 얘도 없애야 돼요. 아가씨, 뭐야? 이씨 왜 사기쳤어? 이 자수가. 조져봤더니. 봐봐. 응? 물질 응. 이게 뭐야? 뭐예요? 뭐가 뭐야? 이게 there 동사원형이라고 해서요. 감히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뒤에 동사원형을 써요. there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아 요거 그럴듯하네. 그럴듯하네 이유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면 수업하고는 사실상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현빈이, 민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사연이까지는 해갖고 이제 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또 대면으로 처음 하네요.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했든 오프라인으로 했든 사실 이제 이 테스트 보니까 어때요? 쉽지 않죠?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대면으로 이제 만났으니까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이제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시험의 목적. 이제 어떤 특정 학교에서는 이런 유형으로 이제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말했다시피 대표적으로 저형고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냈었어요. 이유까지 쓰게끔 이제 시험에 냈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이유까지 쓰게끔 하는 서술형을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잠깐만요. 빡세다.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요. 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나라면요. 일단 귀찮은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공무원에 가깝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귀찮은 일은 안 할 거야. 어느 학교든 간에. 그런데 그렇다고 시험을 막 대충 낼 수는 없어. 왜냐면 그거는 학교의 어떤 좀 그런 평판 이런 거에 이제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시험을 너무 대충 내면은 또 개나 소나 100점을 받을 테니까, 그렇죠? 그럼 시험은 어느 정도 어렵게 내야 돼.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뭐 운전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대진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시험 난이도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아 내가 빨리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출제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애들이 좀 어렵게 시험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거에 최초로 고민을 한 게 제가 봤을 땐 대진고인 것 같아요. 이 일산 지역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이 대진고가 내기 시작했던 게 바로 지금의 요약형 서술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학교들에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2019년에 이제 몇몇 학교들이 약간씩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씩 따라 했고요. 작년에는 사실상 고착화가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걸로 이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리딩 수업을 할 때도 요약형 서술형으로만 시험을 내는데요. 제가 한 지문 만드는데 10분 걸립니다. 10분이면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맞추는 건 애들이 더럽게 못 맞춰요. 막뭐 개발 세발 뭐 그냥 난리 났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어려워하는데 나는 출제하기 쉽다. 최고지 뭐 그러면. 그치? 자,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보통 어법에 관련된 서술형을 한 문제 정도씩은 냈었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즘에는 그거를 조금씩 안 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고 뭐 학기마다 다르고 들어가는 외부 지문에 따라 다르고 여러 변수가 많지만 요즘에는 웬만하면 요약형으로 되지 이 어법 유형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서술형으로서는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진 않습니다.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낸다 하더라도 이유까지 쓰게끔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다. 그러니까 찾아서 잘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니 서술형으로 이렇게 이유 쓰라는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법 문제 자체가 서술형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도 그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객관식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그 대부분 중학교에서 저는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와 이제 고등학교 때의 어법적 차이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단원별로 이제 소위 목표 어법이라고 하죠. 뭐 1단원에는 뭐 관계대명사의 뭐 주격, 뭐 2단원에는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냈었죠.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물론 고등학교도 그 이제 교과서 이제 몇 과 별로 이제 목표어법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결국 어법 문제는요. 지들이 내고 싶은 걸로 돼요. 지들이 내고 싶은 걸로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범위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어차피.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여태까지 중학교 때 학습을 했을 때 어법 문제를 이제 잘 맞추는데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법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전범위적으로 내가 시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아마 첫날인가 둘째 날에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 배웠으니까 what, that, which, when 뭐 이런 것만 잘 보면 되겠네. 이게 머릿속에 박혀버린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막 이런 쪽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전범위적인 시각이 없다면은 우리가 알아채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되셨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는 의도는 뭐냐면요. 밑줄도 없이 여러분께서 하나 놓치지 말고 좀 전범위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어법 문제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오고 대신에 배점은 높은 편입니다. 배점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어법 문제 중에 배점이 제일 낮았던 게 3.7점이었어요. 제일 낮았던 게 일반적으로는 4.2점에서 4.5점 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두 문제가 나와요. 자, 어법 문제가 그렇게 해서 두 개 나와서 틀렸다. 그러면 9점 날라가죠? 나머지를 다 맞아도 91점입니다.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가저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92점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3등급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험 난이도가 쉽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90점이 넘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점수는 중학교 때까지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등수가 중요한 거예요. 등수. 내가 60점을 받아도 2등급을 받았다면 60점이 잘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1점, 0.1점 이런 걸로 등급이 갈려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뭐 2등급의 초반이다 중반이다 이런 거를 대학에서 따지진 않습니다. 얘가 몇 등급을 받았냐를 따지겠죠. 몇 등급을 받았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중요한 거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막 1점 차이, 0.1점 차이로 1등급을 놓치는 이런 학생들도 사실 숱하게 봤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혹시 쓰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이 다 저동고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동고가 좀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여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전원 다 우리 알반이잖아요. 여러분은 전원 다 각자 학교에서 1, 2등급을 노려야 하는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정은 제외할게요. 자, 나머지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1, 2등급을 이제 노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어법적 사항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여러분이 인지하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채원이랑 지현이는 약간 이렇게 모험한 거거든요. 그냥 저 잔소리한 거 아니에요. 무슨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제가 잔소리하는 거야. 잔소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해서 중요한 얘기라서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해설을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에서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I'm used to wondering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 없애고 ing 없애고 이래야 이제 정답이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철저하게 해석으로 이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서연이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였는데 여기서 dare ask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좀 생소한 표현일 텐데요, 여러분. dare 동사 원형하면요, 감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좀 다소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 나왔는데 이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예, 가능합니다. 약간 유사 조동사 같은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조동사는 아닌데요. 일종의 그런 좀 유사한 조동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이는 단어여서 이제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근데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었겠죠. 고등부에서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어법 문제로 출제하지 않아요. 왜? 그냥 외우면 장땡이잖아요. 얘 동사 원형 외우면 장땡이잖아. 이런 거 안 내요, 고등학교에서. 저도 안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유스트에 관련된 거는 결국 다 해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안 하고 풀 수는 없겠죠.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was shy, 내가 너무 부끄러워했대요. 그래서 I never dared ask complete strangers.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낯선 사람에게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다는 거야, 길을요. 그래서 I used to wander. 나는 그냥 돌아다녔다고, round. 그냥 빙글빙글 돌아다녔다는 거겠죠. 이제 돌면서요. 됐어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하곤 했다. 내 성향이 이랬어서 내가 감히 못 물어보다 보니까 나는 그냥 삥삥 돌기만 했었다라는 게 가장 문맥상 적절하죠. 그래서 used to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겠다. 두 번째, 2번을 보자면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절 관련된 어법 풀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 앞쪽을 보자면 hope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구나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즉 명사 자리인데요. 이 목적어 자리에는 대절, 왓절 뭐 전부 다 가능합니다. 뒷문장 구문 분석을 해야 될 텐데 by some chance 수식어 나왔고, 주어에 would get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to the place가 수식어가 되죠. 그 뒤를 보시면은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어. 뭡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거죠.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뒷부분이 일용식의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써야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what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속을 수 있거든요. 전치사 for에 대한 목적어가 없네? 불완전하네? 왔어야지. 이렇게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for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place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구문 분석을 제대로 안 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지문은 처음에 이제 그 going into 하고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동사 관련된 어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The old house was small and every penny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every penny는요 무조건 주어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주어가 아니라 보어랑 연결을 한다. 이 to small가 연결을 한다면요. 얘는 형용사 보어인데 얘는 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사가 다른 것끼리는 병렬로 연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to small가 병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이 명사가 이제 병렬로 연결될 수 있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이 old house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새로 나온 주어구나. 주어 동사랑 and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근데 뒤를 봤는데 my father earned라고 지금 주어 동사가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역시나 earn에 대한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every penny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되는 건데 ing 나왔으니까 틀린 겁니다. 되셨나요? 이것도 고등부 유형과 비슷합니다. 동사냐 준동사냐 라는 걸 고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맥상 봤을 때 그 낡은 집이 너무 작았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벌었던 모든 이제 penny는 동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동전마저도 그 새로운 집에 투여되고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 was going 진행형으로 써주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최근에 배웠던 가정법에 관련된 건데요. 자, 여기 if절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절이 나와 있죠. if절은 had been 대과거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려면은 여기 had pp 쓰고 would에 have pp를 써야 되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런데 주의할 점 하나. 어떤 겁니까? 바로 혼합 가정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혼합 가정법. 혼합 가정법이라면요. 앞부분은 과거 완료지만 그러니까 주절 부분은 과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혼합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if절 그리고 또는 주절에 각각의 시제를 알려주는 단서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첫날에 알려줬었는데 무슨 말이냐?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실제로는 과거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과거 시제고요.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현재 시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생긴 건 과거 완료지만 실제로 과거고 가정법 과거는 생긴 건 과거지만 실제로 현재라는 소리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요. 그러면 만약에 혼합 가정법이라면 이 부분이 과거임을 나타내주는 단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어제라든가 뭐 몇 년도에라든가 얼마 전에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와줘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 주절 부분에도 현재를 나타내는 뭐 대표적으로 now와 같은 표현이 있죠. 이런 것들이 뒤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혼합가정법으로 쓰인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인 would have pp 그래서 would have been이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가 만약에 밑줄로 쳐져 있었다면은 여러분이 잘 해결을 하셨을 건데요.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B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 얘를 워로 고치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 현재처럼 해석하고 과거 완료라면 과거로 해석할 텐데 그럼 우리가 이 지문 자체가 과거적 어감인지 현재의 어감인지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팁을 좀 주자면 문장 전체의 시제를 좀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의 초반부에 보면은요. 나는 그 1969년에 어떤 그 여름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시작하고 있어. 그럼 이 말 자체가 뭐야?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1969년에 그 여름 어떤 날을 말하고자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죄다 시제가 과거 시제로 웬만하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이 글 전반적으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 가정법도 우리가 과거로 해석을 하려면 과거 완료로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접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고요. 가장 직접적인 단서를 얻고자 한다면 해석해보면 되겠죠. 됐어요? 우리가 운이 좋았었더라면 우리는 할 수 있었을 거랍니다. Bring something, 뭔가를 가져올 수 있었을 거래요. 혹은 점심으로 a few days away, 일주일에 며칠은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두 질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섞어서 할 때랑요, 제가 이제 대면으로 할 때는요, 수업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꺼버리겠습니다. 프로젝터 끌게요. 어떻게 할 건지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문제를 풀었던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이제 첨삭을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가 문제를 좀 같이 해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쌤은 원래 업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이 교재에 있는 그런 이제 설명을 먼저 합니다. 내용 설명을 먼저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어법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 시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보통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숙제를 해온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보면서 질문을 좀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숙제로 제가 일부러 질문할 걸 체크해 오라고 한 이유도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앞 시간에는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들어갈 생각입니다. 내용 설명을 먼저 하고 여러분께서 숙제를 해오신 부분에서 질문할 부분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우리가 전치사와 접속사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 226쪽에 있는 단수동사, 복수동사 요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유닛 37에 있는 단수동사, 복수동사는요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던 동사 관련 어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 관련 어법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였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문 분석을 통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일치나 CJ치나 태를 신경 쓰는 거였죠. 동사 자리가 맞다면.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어떤 준동사를 쓸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태를 신경 쓴다. 이게 바로 동사 관련 어법 풀이 과정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단수동사와 복수동사라는 특히 수일치에 좀 특화된 녀석이 나왔으니까 내용을 좀 한번 보고 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고등학교에서도 의미가 있는 녀석이다 라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같이. 자, 226쪽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수동사라고 나와 있어요. 윗부분에. 자, 동사는 주어의 수에 따라 변화하는데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형. 그래서 그 단수형을 나타내는 뭐 학문명, 뭐 시간, 거리, 가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학문명, 시간, 거리, 가격, 중량을 단수 취급한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걸 갖고 어법 문제를 낸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지난 3년간 한 번도요. 다만 뒷부분은 조금 중요합니다. 거기는 좀 밑줄을 쳐주세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명사절 얘네들은 의미가 있죠. 얘네들이 주어로 왔을 때는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됩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됐죠? 왜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해석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뭐뭐하는 것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 취급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수동사. 주어가 복수면 복수형을 쓰는데 상관적 속사가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나 부분을 나타내는 말 등이 주어로 쓰일 때는 해당 명사의 수를 일치시켜야 한다. 자, 이거는 의미가 있는 설명이긴 한데 밑줄로 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을 테니까 순서대로 가면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을 필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26쪽에 단수동사 쓰는 경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단수 취급한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딱히 제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수 복수동사를 쓰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A번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우리 그 저기 뭐야 상관접속사 관련된 건데요.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스위치 파트에서 첫 번째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both A and B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either 이런 거 있죠. A or B. 그 다음에 either or 앞에다가 전부 다 n을 붙여서 이제 neither가 있죠. neither A nor B. 그 다음에 not A but B.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네가 이제 바로 상관접속사가 되는데요. 자 상관접속사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네 마리는 전부 다 B의 스위치합니다. B의 스위치. 자 both만 복수 취급입니다. 됐죠? 자 보통 책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도 지금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줄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추가로나 말씀드리면 이 not only but also를 우리가 다른 버전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 다른 버전이 바로 B as well as A라는 버전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as well as라는 표현 자체가 얘 자체가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as well as가 이런 뜻이에요. 애초에 뿐만 아니라. 그래서 A 뿐만 아니라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이땐 당연히 그러면 B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명구야. 전명구. as well as A가 전치사의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B에 스위치를 해야겠죠. 얘랑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책에 많이 1번으로 쓸게요. 동그라미 1번. 여기까지 책에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얘네가 지금 상관 접속사로서 이렇게 and나 or나 nor나 but이나 이렇게 접속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접속사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전치사 of를 이용해서 both of them이라고 써볼게요. 내가 그냥 both of them. 뭐 아니면은 either of them 또는 neither of them. 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스위치를 어떻게 할까? 이때는 자 일단은 both of them은 뭘 것 같아요? 단수, 복수 뭘 것 같아? 복수야. 얘는 일단 복수예요. 얘는 어떨 것 같아? either of them. either가 애초에 무슨 뜻이죠? 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것 같아? 단수예요. 여기까지는 애들이 보통 잘 알아. 얘는 어떨까? neither. neither of them은 어떨 것 같아요? 단수일까 복수일까? neither of them은 단수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스위치를 할 때요. 얘네들은 보통 많이 배우는데 얘네들은 보통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요거까지 여러분이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우리 스위치에서 상관 접속사 파트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인데요. 이 B번은 별표 하나 좀 쳐줄게요. 별표 하나. 이거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제 거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부분. 여기서 부분이라는 거는 얘들아 비율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비율. 그러니까 부분, 비율,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브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와요. 명사가 이제 단수가 나오든 복수가 나오든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단수든 복수든 둘 다 가능해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우리가 스위치가 어디에 되는 거냐면 여기에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나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은 의미가 없어요. 스위치에서는요. 무조건 뒤에 나온 녀석에다가 스위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 부분 비율 나타내는 표현을 잠깐 좀 써볼게요. 책에 이제 대부분 나와 있을 텐데
대부분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ll, 뭐 some, 그다음에 뭐 most, 그다음에 뭐 half, 또 뭐 있을까? 뭐 퍼센트, 분수 이런 표현들. 아니면은 이제 약간 고등부스러운 단어를 써보자면 the majority 이런 단어. 대다수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이나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들인데요. 하나 빼먹었다. The rest도 있네요. The rest. 나머지.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표현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에다가 스위치를 하는 겁니다. 뒤에다가. 그런데 왜 얘가 헷갈릴 수 있냐면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어법끝 교재 써보셨나요? 여러분 반? 내가 잘 몰라서 여러분 반은 그 수업을 안 했어요. 어법끝 교재 썼었어요? 스타트? 실력 따지기는 안 했고요? 아, 실력 따지기까지 했어요? 그래? 벌써 실력 따지기 다 써지네? 실력 따지기가 1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 아, 둘 다 초록색이야. 아, 둘 다 초록색이야. 아, 근데 그것까지 벌써 끝났어요? 그래? 그거 내가 예비 고2 애들 하는 건데 너네는 그럼 1년이 더 빠른 거네? 뭐 어쨌든가 그 실력 따지기였나 스타트였나 아무튼 그 교재에서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요 한 질문을 했었어.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담복수 취급에 관련된 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tons of salt 이렇게 나왔어. tons of salt.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여기다가 is 쓸래 are 쓸래 뭐 이런 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is를 정답이라고 고른 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부분이나 비율 나타내는 표현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스위치 해야죠. 서스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이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톤즈가 주어예요. 톤즈가 주어야.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얘가 비율 표현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됐어요? 원래 우리가 기본은 뭐냐면 오브의 명사가 원래는 얘를 수식하는 게 기본이죠. 원래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톤즈가 주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은요 전부 다 비율 개념이에요. 비율 개념.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뭐 부분을 나타내는 말,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분을 나타낸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책에도 약간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게 part of 표현이 있거든요. part of. 근데 이거는 part가 주어가 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요. parts of 이렇게 됐을 때 parts가 스위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문맥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비율 개념입니다. 비율 개념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퍼센트야. 퍼센트. 뒤에 단수가 오든 복수가 오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sum을 써서요. Some of the apple 이렇게 써볼게요. 또는 some of the apples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some of the apple 하면 is로 가야겠고 some of the apples 하면 are라고 가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some이라는 거는 어떤 일부분을 나타내는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some of the apple 자 그럼 사과 하나의 일부분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some of the apple이에요 이게. some of the apples가 되면은 사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분 이런 개념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다는 거고 퍼센트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톤이라는 건 퍼센트 개념이 아니죠. 톤은 퍼센트는 아니잖아. 몇 톤이냐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무게를 나타내는 표현이지 얘는 비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alt가 아니라 톤즈가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정확하진 않더라도요. 됐어요? 뭐 half만 해도 절반이고요. 또 majority는 대다수니까 대다수는 그래도 좀 많다는 거겠네. 한 7, 80% 되지 않겠어? 이렇게 뭔가 퍼센트의 개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퍼센트의 개념이 불가능한 거죠. 됐어? 그래서 이 구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수식어구 삽입 등으로 주어와 동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 뭐 유도부사 어쩌고저쩌고인 경우에 뭐 주어를 찾아서 동사의 단복수를 결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좀 별표를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절에 관련된 어법과 어찌 보면 좀 관련성이 있는 거기도 한데요. 잠깐만 좀 보자면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수일치에 관련된 문제를 낼 때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수일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무슨 뭐 시간이니 과목이니 뭐 돈이니 무게니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근데 쌤이 아까 뭐라 했어? 별로 의미 없다고 했었지.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등부 어법은요 저렇게 단순한 쌩암기로는 문제를 안 내요. 저런 걸로 안 내요. 그냥 암기하면 푸는 거잖아. 저거는 암기하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제를 잘 안 합니다. 항상 어법과 해석이 결합된 거를 문제를 낸단 말이야. 어법과 해석이 결합된 거. 그러면요 어떤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느냐? 바로 지금 C와 같은 형식으로 출제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장 구조가 안 쓰셔도 돼요. 잘 보기만 하세요.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요만큼이 앞에 있는 주어를 보통 수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여기는 복수가 나왔는데 여기 동사와 바로 근처에 있는 놈은 단수로 써놓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애들이 속을 하고 막 요 앞에 있는 명사에도 단수 써놓고 여기에도 단수를 써놔.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여기가 단수로 나와 있네? 그럼 단수 동사 써야지. 여기 단수 나와 있네? 단수로 써야지.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오케이? 이걸 한 번 더 응용하면 C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사와 연계를 할 수도 있어요. 관계사.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명사, 즉 선행사가 나왔어. 근데 이 선행사가 복수형이라고 쳐보자. 복수형.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나와.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딱 쓰는 거야.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 동사를 쓸 때 우리가 단수형으로 쓸래 복수형으로 쓸래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대절이 얘를 수식한다면은 당연히 복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겠고 앞에 있는 the word를 수식한다면 단수에 맞는 형태를 써야겠죠. 됐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돼? 해석밖에 없어요. 이건 해석밖에 없어. 됐어? 대절 이하 하는 명사들인지 아니면 대절 이하 하는 세상인지 이건 어떻습니까? 해석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되니?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수일치의 문제일 뿐이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과 어법이 결합된 형태로 문제를 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 C와 같은 형태가 고등학교에서 수일치로 문제 내기가 좋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C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 B보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C가요. 알겠죠? B도 어찌 보면 사실 암기 관련된 문제야. A도 암기 관련된 문제야. 근데 C는 암기 관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죠? 사실 이제 또 있는데 이 수일치에서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 도치 구문 있죠? 도치 구문. 그 도치 구문을 활용해서 이제 수일치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도치 구문이 어법 문제로서 이렇게 잘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작년에는 도치 구문은 대부분은 웬만하면 서술형으로 나왔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거의 서술형 전용 어법이었다. 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common errors에서 어넘버러브와 더넘버러브의 비교가 있는데 얘는 뭐 사실 단골이죠, 단골. 얘도 어법 문제로 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얘 또한 어떤 어법적인 암기 요소도 필요한데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심플하게 그냥 잘 외우기만 하고 우리가 해석만 잘 해보면 풀 수 있거든. 그거를 좀 볼게요. 자, 앞에 봐봐. number of가 있고 number of가 있어. 근데 얘네가 둘 다 number of는 일단 뒤에 복수명사로 나와. number of도 보통은 복수명사를 많이 써요. 보통은 주로 복수명사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 있는 예문을 보자면요, a number of young people, the number of young people 둘 다 복수명사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복수명사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앞에만 보자. 앞에 봤을 때 a number of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요거. 얘는 해석 어떻게 해? a number of? 많은. 얘는 뭐뭐의 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일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주어야. 얘가. 됐어? 그럼 당연히 우리 동사 자리에는
복수에 맞는 동사가 나와줘야겠죠? 근데 방금 전에 더 넘버 오브는 여러분이 말했다시피 뭐뭐의 수 이런 뜻입니다. 즉 얘가 얘를 수식해서 더 넘버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더 넘버는 단수니까 당연히 단수에 맞는 동사가 온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니까 이미 어넘버 오브와 더 넘버 오브에 대해 해석을 좀 안 헷갈리고 있는 것 같네요. 난 되게 헷갈렸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었냐면 헷갈려갖고